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FOMC를 참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정작 FOMC 결과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출구 전략의 시점에 대해서 월가에서 좀 두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사실은요, 연준하고 월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월가가 저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출구 전략의 가장 큰 바로미터가 실업률인데 월가에서 기업들 대출 돈줄 죄어놓고요. 기업에서 사람 안 뽑으면 실업률이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이런 지금 현재 이 진통은 결국은 다시 이제 이 화해 무드로 가기 위한 이제 좀 진통이다. 생산적인 고통이다. 파괴적 창조 과정이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참 어느 시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제가 어설픈 위로나 위안 대신에 아주 가장 통렬하고 현실적인 해외 시각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월가에서 제일 많은 페이지 뷰어를 자랑하는 마켓워치 보시죠. 사실 지금 시장이 이 모양이 되고 나니까 가장 원초적인 반응은요, 사람들이 다 누군가 좀 원망할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우지수가 오늘 급락을 해서 355포인트가 증발을 해버렸는데 오바마 재선 이후 최악의 날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죠. 지금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요, 원망할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오바마 얘기를 좀 그렇게 꺼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인, 월가에서는 버냉키 내지는 오바마 이런 식으로 지금 원망할 대상을 찾아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목에 오바마 재선 이후 최악의 날이었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제목들이 소제목이 쭉 붙어 있는데 이거 들어보실까요? 이것도 가관입니다. 존 베이너 미 하원 의장, 지난번 시퀘스트레이션 협상에서 또 한 번 패배한 이후로 요즘에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옳다구나 하고 오늘 같은 날 미국 증시 폭락은 연준이 실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양적 완화도 잘못됐고 출구 전략도 지금 이상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그 다음에 공포지수가 하루 만에 24%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이 블러베스라는 표현은 금융위기 때 유행했던 표현인데 제가 저렇게 선정적으로 제목을 붙여놓은 게 아니라 진짜 피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다음에 연준 출구 전략 우려에다가 중국까지 어제 HSBC PMI 형편없게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다. 그 다음에 미 국채 급락, 10년물 금리가 22개월 내 최고. 그 다음에 브라질 증시하고 브라질 통화죠. 헤알화가 역시 추락을 했다. 그러면서도 이럴 때 되면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등장하기 마련인데 주식과 채권의 바닥 확인을 하려면 아직 좀 멀은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얘기할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음 주 투자 전문지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로 바로 넘어갈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투자 전문지에 이렇게 큰 사진을 올려놓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All Asset Classes, 제가 콩글리시 발음으로 하면 All, 상품, 주식, 신용, 금, 모든 자산 가치가 폭락을 했고 이머징 마켓 CDS 금리가 급등을 했고 유로존 피그스 국가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고 또 불길한 게 뭐냐면 간밤에 중국 리보 금리가 폭등을 했다네요. 6개월짜리 런던 거래소에서 인터뱅크 금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외상을 주는 데서 신용거래인데 이게 또 폭등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글로벌 자산시장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바로 블룸버그 통신 보시겠습니다. 연준의 출구 전략,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이제 당장 9월에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FOMC 어제 이제 성명서 나오고 나서 저녁 때 바로 FOMC 이후 첫 서베이를 했는데 44%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연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줄이는 거는 9월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규모가 지금 현재 MBS,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 450억 달러 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 400억 달러 사주고 있고 해서 850억 달러인데 당장 9월부터 200억 달러 정도를 삭감해가지고 65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FOMC 스케줄 보면서 말씀드려볼까요? 왜 9월 달에 저런 예상이 나와 있는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직접 제공한 올해 FOMC 스케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6월까지 이제 지금 끝났고요. 올해 FOMC가 7월, 9월, 10월, 12월 남았고요. 8월하고 11월은 FOMC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7월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잘 아시는데 휴가철 되면은요, 동네에 뭐 완전히 텅텅 비고 마트고 뭐고 다 닫아버릴 정도로 이렇게 휴가를 가는데, 월가도 트레이더도 휴가가 있는데 만약에 연준에서 이때 통화정책에 대해서 뭐 중요한 변화를 얘기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겠습니까? 7월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이고요. 8월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인데요. 10월에 이제 추수감사절 뭐 연휴 들어있고, 우리나라 추석처럼 뭐 민족 최대의 명절이니 뭐 이런 때인데, 이런 때 또 연준에서 양적완화 축소를 발표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산타랠리 이런 게 들어있는 달인데, 날도 춥고 연말 연시에 만약에 뭐 긴축이니 뭐 양적완화 축소니 발표하면은 뭐 인심사납네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결국 9월밖에 없다는 거예요. 12월도 만만치 않고 10월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9월에 양적완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외 시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런 시장의 파란이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느냐.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템포러리, 한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연준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언급만으로 축소를 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과민 반응을 놓고서 지금 제일 가시방석에 올라앉아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연준 임원들일 것이다. 근데 이 양적완화 축소라는 재료는 뭐 당연히 호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확실성도 아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대비 가능한 리스크,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다만 이것까진 좋은데 미 국채금리 상승은 미 정부 재정 건전성도 있고 앞으로 뭐 미국이 갚아야 할 부채가 사실상 늘어나는 거라서 이거는 좀 뭔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앞에서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입을 열었던 것이 일단은 뭔가 좀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요. 지표 3개만 쭈르륵 보면서 마칠게요.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4.51% 내렸고요. MSCI 브라질 지수, 우리가 왜 브라질까지 봐야 되느냐. IMF라는 이런 동병상련을 겪은 나라고,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약간 뭐 전과 비슷하게 얘네들 한번 그런 적 있지 하고 또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말레이시아 역시도 지금 보시는 대로 3.54% 하락.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외신 캐스터로서 뭐 역할도 있지만은 선조정이나 아니면 앞에서 보신 지수들의 후반영을 얘기하기 전에 당장 주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요일날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하면서 주식 비중을 줄여버리고 주말을 보내자는 할리데이 리스크까지 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루 더 좀 힘든 하루를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뭐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